그날 서울의 하늘은 비밀을 감추려는 듯 칙칙한 회색빛이었다. 유은혜에게 있어 18회의 삶은 침묵과 숫자의 세계였다. 그녀는 밝은 빛이나 소란의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는 그림자에 가까웠다. 가장 복잡한 알고리즘을 분석할 수 있는 그림자 고독과 할아버지의 마지막 약속으로 양육된 그림자였다. 18살이 된 순간 가장 빛나고 희망적이어야 할 그 시점에 그녀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남자 그녀의 남편이 될 남자의 사무실 앞에 서 있었다. 강산그룹 서울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거대한 기술기업은 강철과 유리로 만들어진 탑 같았다. 그것은 총수인 강태준 CEO의 권력과 냉철함, 그리고 불굴의 의지를 상징했다. 내부 공기는 외부보다 훨씬 차가웠다. 대리석 복도와 투명한 유리벽은 바쁜 직원들의 모습을 반사했다. 은혜는 단정하지만 평범한 드레스 차림에 길고 검은 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화장기 없는 청아한 얼굴로 그곳에 서 있었다. 그녀는 그 풍경 속에서 약간은 이질적으로 보였다. 그녀의 등장은 몇몇 호기심 어린 시선을 끌었지만 이내 무관심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그녀를 갓 졸업한 촌뜨기 인턴쯤으로 생각했고 그녀에게서 특별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녀에게 보호막이 되어주었다. 무뚝뚝한 얼굴의 중년 남성인 김 비서는 은혜를 대기실로 안내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뻣뻣한 손짓만으로 그녀에게 신호를 보냈다. 이 침묵은 은혜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그녀는 검은색 가죽 소파에 앉아 주변을 조용히 살폈다. 벽에 걸린 추상화부터 윤이 나는 흑단 테이블까지 모든 것이 권위를 내뿜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 공간의 압도적인 분위기를 느꼈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솟아오르는 감정을 억눌렀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다. 은혜야 강해져야 한다. 굳건해야 한다. 약속은 약속이다. 살아라 제대로 살아라. 그리고 기억해라.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은 돈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을. 약 15분 후 김 비서가 돌아왔다. 이번에는 문을 단호하게 두드리고 열었다. 들어오시죠, 유양.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은혜는 일어섰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침착하게 방으로 들어섰다. 그곳에는 그녀에게 등을 돌린 채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그를 비추고 있었다. 그는 강태준이었다. 뒷모습만으로도 그는 부인할 수 없는 권위를 풍겼다. 훤칠한 키 넓고 단단한 어깨,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 그는 도시를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했고 그녀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한 듯했다. 사무실은 넓었지만 온기가 없었다. 거대한 유리 책상이 중앙에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노트북 한 대와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몇 장만 놓여 있었다. 은혜는 조용히 문가에 서서 기다렸다. 그녀는 그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몇 초 후 강태준이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은 냉정했고 예리한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는 은혜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마치 생명 없는 물건을 평가하려는 듯한 시선이었다. 그 시선에 그녀는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기분이 들었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도전하려는 것이 아니었지만 쉽게 굴복하지도 않았다. 유은혜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게 공간에 울렸다. 약간의 오만함과 피로가 섞여 있었다.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다. 나는 이 결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유언이었고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은혜는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결혼은 그녀의 할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 두 오랜 친구 사이의 약속이었다. 그녀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언장이 공개되면서 결혼 조항이 세상에 알려졌다. 그녀는 깊은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할아버지를 믿었다. 그는 경솔한 사람이 아니었다. 분명 그녀가 찾아내야 할 이유가 있을 것이었다. 말해봐요. 이 결혼에서 얻고 싶은 게 뭡니까? 강태준이 가까이 다가와 책상 위에 손을 짚었다. 돈명의 강태준의 아내라는 자리, 은혜는 숨을 한 번 들이마셨다. 그녀가 그와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할아버지의 약속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지만 차가운 눈빛에는 닿지 않았다. 그 말을 내가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18살짜리 여자애가 화려한 세상에 발을 들이면서 야심이 없다고 내가 바보로 보여요.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은혜가 대답했다. 목소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저는 진심입니다. 돈이나 명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제 삶에 이미 익숙합니다. 이제 이 결혼은 제게 하나의 책임일 뿐입니다. 강태준은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는 거짓말과 위선에 익숙했다. 그는 여자들이 돈과 권력을 보고 자신에게 몰려드는 것에 익숙했다. 하지만 이 소녀에게서는 어떤 거짓말도 찾을 수 없었다. 그녀의 눈은 투명했지만 깊었다. 그것은 그를 혼란스럽게 했고 약간은 짜증나게 했다. 그는 탐욕스러운 소녀를 상대할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알 수 없는 공허함과 마주해야 했다. 좋습니다. 그는 다시 냉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결혼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건 그저 계약일 뿐입니다. 당신은 내 저택에서 살게 될 거고 강씨 집안의 안주인이라는 명칭을 가질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 일에 간섭할 권리가 없고 내 사생활에도 간섭할 권리가 없습니다. 나 또한 당신의 삶에 간섭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사는 타인일 뿐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겁니다. 당신은 부족함 없이 살게 될 겁니다.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간섭하고 싶지 않았지만 영혼 없는 장식품이 되고 싶지도 않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살아왔고 스스로를 돌볼 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가 드레스나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강산그룹에 관한 서류 몇 장을 주실 수 있나요? 은혜가 예기치 않게 물었다. 우리 가업에 대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강태준은 멈칫했다. 그의 눈빛에 다시 놀라움이 스쳤다. 왜요? 저는 이제 가족의 일원이 될 테니까요. 저는 제가 가진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돈만 쓸 줄 아는 무능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작은 체구와 부드러운 목소리는 이 요청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순진한 소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침착함과 진지한 태도는 그에게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 소녀 안에는 무언가 숨겨져 있었다. 그러나 그는 너무 바빠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는 그저 모든 것에 지쳐 있었다. 강태준은 책상에 있는 전화 버튼을 눌렀다. 김비서 강산그룹에 관한 요약 서류를 가져오세요. 김비서는 몇 초 만에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나타났다. 그는 그것을 책상 위에 놓고는 조용히 물러났다.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시간 날 때 읽어보세요. 강태준이 약간의 비웃음을 담아 말했다. 이번 주말에 혼인신고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저택으로 들어오세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은혜네는 서류철을 들었다. 그것은 묵직했다. 그녀는 그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그녀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강태준은 다시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그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외롭고 지친 한 남자. 그에게 결혼은 그저 상업적인 거래, 자신이 짊어져야 할 책임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유은혜의 깊고 굳건한 눈빛이 계속 맴돌았다. 아마도 이 결혼은 그가 생각했던 것만큼 단순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이 소녀는 단순한 존재가 아닐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은혜는 서류철을 열었다. 그것은 대충 만든 서류가 아니었다. 오히려 복잡한 주식시장 차트, 두꺼운 재무보고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일반인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혼돈의 덩어리였지만 은혜에게는 교향곡과 같았다. 그녀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눈이 특별하게 빛났다. 그녀는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온 정신으로 읽었다. 그녀는 숫자를 분석하고 프로젝트들 사이에 연결고리를 찾았고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한 작은 기술 회사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는 긍정적인 전망이 없었지만 막대한 금액이 투자되고 있었다. 그리고 보고서의 숫자는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과 일치하지 않았다. 은혜는 서류철을 덮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강산그룹의 심장부 아래에서 어둡고 거대한 흐름이 소용돌이치고 있음을 느꼈다. 할아버지의 약속 강태준의 무관심, 그리고 이 불규칙한 숫자들,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막 18살이 된 그녀는 그저 냉철한 CEO의 아내가 아니라 이 미스터리를 풀어야 할 사람이 될 것이다. 유은혜가 강산그룹 강태준 CEO의 아내 자격으로 저택에 발을 들인 날은 혼인신고를 마치고 사흘 후였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저택의 정문은 거대한 쇠창살 문처럼 육중하게 닫혀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다. 강태준은 그녀와 함께 오지 않았다. 그는 회사의 급한 일로 해외 출장을 떠났고 그녀에게 한 통의 짧은 문자를 남겼을 뿐이었다. 저택에 도착하면 집사가 안내할 겁니다. 몸조리 잘해요. 이 문자는 마치 사업 파트너에게 보내는 것만큼이나 사무적이었다. 은혜는 익숙한 듯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 결혼의 본질을 알고 있었다. 강산저택은 숲으로 둘러싸인 언덕 위에 고립되어 있었다. 검은색 대리석과 통유리로 지어진 현대적인 건물은 거대하고 웅장했지만 동시에 어떤 감정적 교류도 허용하지 않을 것 같은 차가운 기운을 풍겼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자 60대 중반의 노신사 이진혁 집사가 그녀를 맞이했다. 그의 표정은 정중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묘한 경멸이 스쳐 지나갔다. 유 사모님 오셨습니까? 사장님께서 해외 출장 중이시라 뵙지 못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의 바르면서도 딱딱했다. 은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집사님. 저택의 내부는 마치 박물관 같았다. 값비싼 예술품과 고가구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지만 생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이진혁 집사는 은혜를 방으로 안내하며 저택의 규칙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사모님께서는 2층의 서쪽 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장님께서는 동쪽 방을 사용하십니다. 사생활은 존중되므로 서로의 공간에 함부로 출입하지 않는 것이 규칙입니다. 그는 마치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말했다. 은혜는 그의 말 속에서 자신에 대한 무시와 조롱을 감지했다. 서로의 공간에 함부로 출입하지 않는 것이 규칙이라는 말은 사실상 그녀와 강태준 사이에 놓인 무형의 벽을 공고히 하는 것이었다. 은혜가 방에 들어서자 그녀를 맞이한 것은 서늘한 공기와 최소한의 가구들이었다. 창문 밖으로는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창문은 마치 거대한 그림처럼 그저 장식의 일부인 듯 했다. 그녀는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삶에 또 다른 적으로 등장할 한 사람과 맞닥뜨리게 된다. 그녀의 방에 노크도 없이 들어온 사람은 한세연 강산그룹의 전략기획팀 이사였다. 30살 초반의 그녀는 도회적인 외모와 완벽한 패션 감각을 자랑했다. 그녀는 은혜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날렸다. 유 사모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세연이라고 합니다. 사장님의 가장 가까운 조력자죠. 사장님께서 저택에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돌봐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감출 수 없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은혜는 그녀의 눈빛에서 강태준에 대한 소유욕과 자신에 대한 극심한 적대감을 읽을 수 있었다. 반갑습니다, 한 이사님. 은혜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을 철저히 훈련받았다. 한세연은 은혜의 침착함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음을 되찾았다. 아, 혹시 사장님께서 주신 서류는 다 읽으셨나요? 사장님께서 괜한 기대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혹시나 해서요. 솔직히 말해서 18살짜리 꼬마 아가씨가 뭘 알겠어요. 숫자 몇 개 읽다가 지루해져서 던져버렸겠죠. 은혜는 한세연의 비아냥거림을 무시하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도 다 읽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부분이 많더군요. 특히 D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보고서 같은 건요. 시장 분석과 실제 현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요. 은혜의 말이 끝나자 한세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졌다. D 프로젝트는 한세연이 직접 담당하고 있던 프로젝트였다. 그 프로젝트는 회사의 중요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홍보되었지만 실제로는 많은 내부 비리를 숨기고 있었다. 그녀는 은혜가 그 부분을 꿰뚫어 보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유 사모님은 숫자를 잘못 보셨나 보네요. 그 프로젝트는 그룹의 모든 전문가들이 검토한 아주 확실한 투자입니다. 한세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졌다.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아직 많이 어려서요. 하지만 저는 제가 본 것을 믿는 편입니다. 은혜는 더 이상 논쟁을 이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한세연이 자신의 말을 무시하거나 비웃거나 또는 경계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예측했다. 그 후로 한세연은 은혜에게 공개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진혁 집사와 하인들에게 은혜를 어린 사모님이라고 부르며 대놓고 무시하도록 지시했다. 은혜가 무엇인가를 물어보면 그들은 사장님께 여쭤보세요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은혜의 식사에는 매일같이 그녀가 좋아하지 않는 메뉴가 올라왔다. 이것은 사소하지만 분명한 괴롭힘이었다. 그러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감내했다. 그녀는 그들의 무례함에 분노하기보다는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분석했다. 그녀는 이 저택이 단순히 강태준의 집이 아니라 권력과 암투가 숨쉬는 또 다른 전쟁터임을 직감했다. 어느 날 저녁 은혜는 저택의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곳에는 그녀의 할아버지가 강태준의 할아버지에게 선물한 것으로 보이는 오래된 동양 철학 서적들이 있었다. 그녀는 우연히 한 책갈피를 발견했다. 그것은 찢어진 종이 조각이었는데 그 위에는 알아볼 수 없는 송을씨와 함께 한세연의 이니셜인 HSOER가 적혀 있었다. 은혜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조각을 챙겼다. 그녀는 저택에서 조용히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태준이 준 서류를 꼼꼼히 분석하며 강산그룹의 복잡한 구조와 주요 사업들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녀는 인터넷을 통해 D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사 경쟁사의 동향, 그리고 투자자들의 반응을 조사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지적 자원을 동원하여 강산그룹의 숨겨진 그림자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강태준이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저택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음을 감지했다. 이진혁 집사나 하인들은 예전처럼 경직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였다. 은혜의 존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공허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폭풍 전에 고요함처럼 느껴졌다. 그는 은혜를 보기 위해 도서관에 들렀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가득했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오갔다. 그녀의 집중하는 모습은 왠지 모르게 아름다웠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강태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속에는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은혜는 고개를 들었다. 강산그룹의 재무 보고서들을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이라. 강태준이 한 발짝 다가섰다. 그는 그녀가 한세연에게 당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녀가 울고불고 매달릴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고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 D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흐름이 투명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솔직하게 말했다. 특히 최근 몇 달간의 자금 흐름은 수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회사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태준은 그녀의 말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D 프로젝트에 대한 비리는 그만이 알고 있는 극비 사항이었다. 그것은 한세연과 몇몇 이사들이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였고 그는 증거를 찾기 위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데 이 18살짜리 소녀가 단지 서류 몇 장을 보고 그 핵심을 꿰뚫어 본 것이었다. 그는 그녀의 총명함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차가운 벽이 아주 미약하지만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유은혜의 한마디는 강태준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복잡한 퍼즐 조각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는 그녀의 옆에 서서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복잡한 표와 그래프가 그의 눈에도 익숙했지만 은혜가 지적한 투명하지 않은 자금 흐름은 그 역시 몇 달째 파헤치고 있던 문제의 핵심이었다. 한세연과 이사 몇 명이 얽힌 복잡한 비리 구조, 그것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그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18살짜리 아내가 단지 주어진 서류 몇 장으로 이 비밀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어떻게 알아냈습니까? 강태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 대신 진지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혜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재무보고서의 숫자들은 이상적인 성과를 보여주지만 시장의 실제 반응은 다릅니다. D 프로젝트의 기술은 아직 상용화 단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 자금의 상당 부분은 실제 연구개발 비용과는 무관한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런 종류의 불균형은 의도적인 조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마치 바다 아래에 숨겨진 빙산과 같습니다. 제가 본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녀의 설명은 명확하고 논리적이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단지 똑똑한 정도가 아니라 그의 지적 수준에 견줄 만한 깊은 통찰력을 가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이진혁 집사와 한세연에게 당하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오히려 이 상황을 자신만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해 보이지 않았지만 그 내면에는 누구보다 단단한 힘이 숨겨져 있었다. 그의 얼굴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사람인 것 같군요. 그의 칭찬 아닌 칭찬에 은혜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저는 그저 제가 본 것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제 할아버지는 항상 제가 보고 들은 것을 믿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강태준은 그녀를 보며 잠시 침묵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어떤 계산된 행동이나 위선적인 모습을 찾아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녀 자신이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의 어린 시절과 비슷한 고독과 순수함을 보았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당신이 발견한 모든 정보를 저에게 보고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말하세요. 그가 말했다. 그것은 명령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는 제안이기도 했다. 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진혁 집사와 한세연에게서 받은 몸열감과 그들이 그녀에게 보여준 무례한 행동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그녀를 단순한 어린 사모님으로 여기며 조롱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강태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저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 저택의 하인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도 한 이사가 저에게 보여준 적대감도 모두 당신의 권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옆에 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돕고 싶습니다. 강태준은 그녀의 용기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사소한 복수를 원할 줄 알았지만 그녀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강산그룹의 안정과 공정성을 원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좋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강산그룹의 모든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이사와 다른 이사들에게도 당신이 내 업무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전화를 받은 그의 얼굴은 삽시간에 굳어졌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은혜를 바라보았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D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이 유출되었습니다. 지금 회사가 난리가 났습니다. 한 이사와 다른 이사들이 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은혜의 직감은 정확했다. 그들의 음모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서둘러 회사를 향해 떠났다. 혼자 남겨진 은혜는 노트북을 켰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계획이 이미 그려져 있었다. D 프로젝트의 기술 유출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태준의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한세연의 교묘한 함정이었다. 은혜는 강태준이 준 서류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그 서류들 속에서 기술 유출의 원인이 될 만한 단서들을 찾아냈다. 그것은 바로 기술 개발팀의 한 직원의 이름이었다. 그 직원은 평소 한세연과 가까웠고 최근에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은혜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산그룹의 내부망에 접속할 방법을 찾아냈다. 그녀는 해킹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그녀의 논리적 사고력과 뛰어난 분석 능력은 해킹보다 더 무서운 무기였다. 그녀는 강산그룹의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찾아내고 기술 유출의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추적은 그녀를 D 프로젝트 기술 개발팀의 보안 서버로 이끌었다. 그녀는 그 서버에서 수상한 로그 기록들을 발견했다. 누군가 최근 몇 달 동안 여러 번 접속하여 파일을 다운로드한 흔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접속 IP는 회사 외부, 정확히 말하면 한세연의 집이었다. 은혜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다. 그녀는 이 증거들을 조심스럽게 USB에 담았다. 그녀의 행동은 철저히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이진혁 집사나 다른 하인들은 그녀가 그저 똑똑한 취미를 가진 어린 사모님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녀가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만지는 모습을 보고 비웃었다. 저 어린애가 뭘 한다고 저러는지. 사장님만 피곤하게 만들겠지. 그들의 속삭임은 그녀의 귀에 모두 들렸지만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의 약함은 그들의 방심을 불러왔고
그들의 방심은 곧 그녀의 무기가 될 터였다. 강태준은 회사에서 궁지에 몰렸다. 한세연과 이사들은 기술 유출의 책임을 그에게 돌리려 했다. 그들은 강태준이 CEO로서 보안 시스템을 소홀히 했다고 비난하며 그의 해임을 요구했다. 그는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애썼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는 은혜를 믿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녀의 논리적이고 명확한 분석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날 밤 강태준은 지친 몸을 이끌고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는 은혜가 아직 잠들지 않고 거실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피곤해 보였지만 동시에 강인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사장님, 이것을 보세요. 은혜가 말했다. 그녀는 USB를 내밀었다. 기술 유출의 진범에 대한 증거입니다. 강태준은 그녀의 손에 있는 작은 USB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USB였지만 그에게는 마치 구원의 빛처럼 보였다. 그는 은혜의 총명함과 용기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는 그녀를 결코 얕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더 이상 계약 결혼의 상대가 아닌 자신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있던 차가운 벽은 이제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었다. 강태준은 은혜가 내민 USB를 받아들고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그 작은 메모리 칩은 단순한 플라스틱 조각이 아니라 그가 몇 달 동안 애타게 찾아 헤매던 진실의 파편이었다. 그 안에는 한세연이 강산그룹의 보안 서버에 불법적으로 접속하여 D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유출한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IP 주소 접속 시간, 다운로드한 파일 목록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강태준은 은혜가 그 모든 것을 혼자서 해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걸 어떻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경이로움이었다. 은혜는 침착하게 말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해킹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은 증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이제 당신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그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녀는 그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그에게 행동을 촉구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권위를 되찾고 불의에 맞서 싸우기를 원했다. 강태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그녀의 손보다 훨씬 크고 따뜻했다. 고맙습니다, 은혜 씨. 그녀는 그의 진심 어린 감사에 놀란 듯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놓았다. 그 순간 그들의 관계는 계약 결혼이라는 차가운 틀을 벗어나 진정한 신뢰와 동맹 관계로 변화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한 배를 탄 동지였다. 강태준은 은혜의 손에 쥐어진 USB를 들고 회사의 긴급 임원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한세연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강태준을 공격하고 있었다. 사장님, 기술 유출은 명백히 관리 소홀의 책임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 강산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장님께서는 사퇴하셔야 합니다. 그녀의 말은 다른 이사들의 동조를 얻었고 그들의 눈빛은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사냥꾼처럼 빛나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들의 공격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같이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전에 없이 날카로웠다. 회의가 절정에 달했을 때 그가 입을 열었다. 나는 사퇴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사퇴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한세연은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냉소를 흘렸다.
무슨 헛소리입니까, 사장님? 증거는 명백합니다. 강태준은 USB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증거는 이 안에 있습니다. D 프로젝트의 기술 유출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빼돌려 회사의 혼란을 야기하고 내 권위를 무너뜨리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인은 바로 한세연 이사 당신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술렁거렸다. 한세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직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건 조작된 증거입니다. 그녀는 소리쳤다. 조작이 아닙니다. 이 USB 안에는 당신의 집에서 강산그룹의 서버에 접속한 IP 기록과 다운로드한 파일 목록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증거는 조작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의 뒤를 쫓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지요. 내가 그렇게 무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강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한세연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는 몸을 떨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른 이사들은 그녀를 외면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가 무엇이었는지 깨달았다. 강태준을 얕본 것도 문제였지만 그들은 유은혜라는 존재를 완전히 무시했다. 그들은 18살짜리 꼬마 아가씨가 강태준의 아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의 오만함이 그들을 파멸로 이끌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강태준은 한세연을 해고하고 그녀가 얽혀있는 모든 비리를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되찾았고 회사는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었다. 바로 은혜와의 관계였다. 강태준이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은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모든 것이 해결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넸다. 괜찮으세요? 그녀가 물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따뜻한 시선과 목소리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소파에 앉혔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문제의 진실을 밝히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당신의 아내이니까요.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당신은 나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당신을 얕본 사람들은 모두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차가움 대신 은혜를 향한 깊은 존경과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준은 은혜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어린 시절부터 강산그룹을 짊어져야 했던 압박감 아버지의 냉정한 교육, 그리고 회사를 노리는 수많은 그런 적들. 그는 항상 혼자였고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했다. 하지만 은혜 앞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에게 깊은 안정감을 주었고 그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외로움과 고통을 치유해 주었다. 은혜 또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할아버지와 함께 지냈던 시간, 그리고 그의 교육 방식. 그녀는 외로웠지만 할아버지의 사랑과 가르침 덕분에 굳건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들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강태준은 은혜의 방으로 향했다.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이 계약 결혼이라는 차가운 형식에 묶여 있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다. 은혜가 문을 열자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은혜 씨,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부입니다. 당신을 내 세상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를 당신의 세상으로 초대해 주겠습니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은혜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마치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처럼 아름다웠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그를 자신의 방으로 이끌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차가운 저택은 이제 두 사람의 온기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강태준과 유은혜의 관계는 단순히 부부의 연을 넘어 진정한 동지와 서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D 프로젝트의 기술 유출 사건을 해결하고 강산그룹의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 강태준은 회사의 권위를 되찾았고 은혜는 그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로 자리매김했다. 그들의 침실이 있는 2층 복도는 이제 더 이상 차가운 공기가 흐르지 않았다.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고 그들의 삶에는 전에는 없던 평화와 안정감이 깃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한세연은 해고당했지만 그녀의 배후에는 강산그룹을 오랫동안 장악해온 또 다른 거대한 세력이 있었다. 바로 그룹의 전 회장이자 강태준의 아버지인 강정훈과 그의 충복인 김비서였다. 강정훈은 아들인 강태준을 무능한 꼭두각시로 여기고 있었다. 그는 강태준이 유은혜라는 어린 아내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극복한 것을 보며 은혜의 존재가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했다. 어느 날 저녁 강태준과 은혜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이진혁 집사가 식탁으로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사장님, 사모님. 전 회장님께서 내일 저녁 식사에 사모님을 초대하셨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아버지 강정훈은 매우 냉정하고 비정한 사람이었다. 그는 아들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려는 독재자였고 그에게 있어 은혜는 통제 불가능한 변수였다. 은혜 씨, 내 아버지에게서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당신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가겠습니다. 은혜는 단호하게 말했다. 회장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것은 그분에게 더 큰 분노를 살 것입니다. 저는 제가 직접 만나서 제 존재를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회장과의 만남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신문과 시험의 장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다음 날 저녁 은혜는 강정훈 회장의 저택으로 향했다. 강정훈의 저택은 강태준의 저택과는 달리 고풍스럽고 엄숙했다. 마치 왕궁처럼 웅장했지만 숨막힐 듯한 권위가 집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다. 강정훈은 거대한 식탁의 정중앙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이진혁 집사가 충직하게 서 있었다. 은혜가 들어오자 강정훈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유사모 18살짜리 꼬마 아가씨가 감히 내 아들을 조종하려 하다니 대단하군요. 은혜는 강정훈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았다. 회장님, 저는 감히 누구를 조종하려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 남편을 도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 강태준 사장님은 그 누구에게도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녀의 말은 강정훈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건방지구나. 내까지 것이 감히 내 아들을 평가해 넌 그저 내 아들의 재산을 탐내고 내 아들이 버린 여자들처럼 내쫓기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뿐이겠지.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돈에도 명예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제 남편을 사랑하고 그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당신에게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의 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은혜는 마치 작은 거인처럼 강정훈에게 맞섰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강정훈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건드렸다. 강정훈은 강태준이 자신에게서 벗어나 독립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 그때 김 비서가 은혜에게 접근했다.
그는 은혜를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유 사모님,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당신이 찾아낸 한 이사의 비리 증거, 그것은 사실 저의 계획이었습니다. 강 사장님이 당신에게 빠져들도록 유도하기 위한 저의 작은 계략이었죠. 그리고 당신은 그 미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당신은 강 사장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그것이 당신의 끝이 될 겁니다. 은혜는 김 비서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의 계략에 놀아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잔혹함과 치밀함에 몸서리쳤다. 그러나 그녀는 곧 정신을 차렸다. 그들의 말은 그녀를 동요시키기 위한 심리전이었다. 그들은 그녀를 분노하게 만들고 이성을 잃게 만들어서 그녀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그 순간 강태준이 저택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는 은혜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회의를 박차고 달려왔다. 아버지, 당장 멈추세요. 은혜 씨에게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강 사장, 네가 여기에 올 줄 알았다. 강정훈은 비웃음을 흘렸다. 내 놈은 그저 어린 여자에게 놀아나는 꼭두각시일 뿐이다. 나는 너를 강산그룹의 새로운 후계자로 만들었지만 너는 그 자격이 없다. 아닙니다, 아버지. 당신이 틀렸습니다. 저는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저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강태준은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반항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억눌려왔던 고통과 상처가 배어 있었다. 강정훈은 아들의 반항에 분노가 극에 달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에게 반항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좋다, 강태준.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는 너를 강산그룹의 후계자 자리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이 자리의 진정한 주인은 내가 선택할 사람이다. 그의 말이 끝나자 김 비서가 강정훈의 옆에 서서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 제가 사장님을 위해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는 김 비서의 말에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그녀는 재빨리 강태준에게 속삭였다. 조심하세요, 사장님. 그들이 함정을 팠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김 비서는 강태준이 은혜의 도움을 받아 D 프로젝트의 위기를 극복했다는 사실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파일을 언론에 공개했다. 강산그룹 CEO의 무능함 뒤에 숨은 어린 아내의 조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을 뒤덮었다. 순식간에 강태준의 이미지는 무능한 CEO로, 은혜의 이미지는 권력을 탐하는 어린 여자로 전락했다. 강산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모든 것이 혼란에 빠졌다. 강태준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김 비서의 비열함에 치를 떨었다. 그들이 강산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자신을 이용하고 은혜를 희생시키려 했다는 사실에 그의 심장은 분노로 타올랐다. 그는 결코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은혜의 손을 잡고 그녀를 강정훈의 저택에서 빠져나왔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싸움에 대한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함께 그들의 모든 것을 건 최후의 전쟁을 시작해야 했다. 강태준과 유은혜는 강정훈 회장의 저택을 나섰다. 그들의 등 뒤로는 거대한 어둠이 쫓아왔고 눈앞에는 절벽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세연과 김비서의 비열한 계략은 강태준의 명성을 땅에 떨어뜨렸고 강산그룹을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조종하기 위해 이토록 잔혹한 방법을 쓸 수 있다는 사실에 분노와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러나 은혜는 그가 좌절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굳게 잡았다. 사장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강태준은 은혜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분노와 결의를 보았다. 그들은 저택으로 돌아와 밤새도록 전략을 세웠다. 강정훈과 김비서의 목표는 분명했다. 강태준을 무능한 CEO로 몰아세워 이사회에서 해임시키고 강산그룹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공격은 이미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 매체는 강태준의 무능함과 은혜의 권력욕을 다루는 기사들로 도배되었다. 강산그룹의 주가는 하한가로 떨어졌고 소액 주주들의 항의는 빗발쳤다. 이건 단순한 권력 싸움이 아닙니다. 회장님께서는 강산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회사와 모든 사람들을 희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말했다. 우리는 그들의 비리를 폭로하고 공정함을 되찾아야 합니다.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D-프로젝트의 기술 유출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함정이었다는 사실을 숨기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꾸민 모든 음모를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그들은 그동안 은혜가 수집한 한세연의 비리 증거와 함께 김 비서가 과거에 저질렀던 여러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증거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은혜는 강태준이 준 서류들과 자신의 탁월한 분석 능력을 동원해 김 비서와 강정훈 회장 사이에 오간 비밀 거래와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그녀는 그들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냈고 그들이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불법적인 돈 세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들은 이사회에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강정훈과 김 비서의 비리를 폭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사회는 이미 강정훈 회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 그들은 강태준의 편을 들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언론과 대중의 힘을 이용하기로 했다. 강태준은 은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었다. 기자회견은 그들의 명성을 완전히 회복시키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최후의 무대가 될 터였다. 기자회견 당일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강태준을 향한 냉소와 의심이 가득했다. 강태준은 연단에 섰다. 그의 옆에는 은혜가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친애하는 기자 여러분, 그리고 강산그룹의 모든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부부에 대한 모든 오해와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무능한 CEO가 아닙니다. 저는 강산그룹을 사랑하고 저의 모든 것을 바쳐 이 회사를 지키고자 합니다. D-프로젝트의 기술 유출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무너뜨리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함정을 판 사람은 바로 저의 아버지이신 강정훈 회장님과 김 비서였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기자회견장은 술렁거렸다. 강태준은 준비한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은혜가 찾아낸 모든 증거들이 그곳에 있었다. 한세연의 비리 증거, 김 비서의 횡령 증거, 그리고 강정훈 회장이 유령 회사를 통해 불법적인 자금 세탁을 한 증거들. 그들의 모든 음모가 낱낱이 공개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낸 사람은 바로 제 옆에 있는 저의 아내 유은혜 씨입니다. 강태준은 은혜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저의 무능함을 조종한 것이 아니라 저의 눈을 가리고 있던 어둠을 걷어내고 제가 진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강산그룹의 공정함을 되찾기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저의 동반자이자 저의 구원자입니다. 강태준의 고백은 기자들과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들은 그동안 그가 보인 무력함이 사실은 음모에 맞서 싸우기 위한 치열한 노력의 결과였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18살짜리 은혜가 단순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뛰어난 지성과 용기를 가진 강인한 여성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강정훈 회장과 김 비서는 모든 비리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그들의 모든 계획은 허무하게 무너졌다. 한세연 또한 모든 혐의가 밝혀져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공정함과 정의가 마침내 승리했다. 강산그룹의 주가는 다시 폭등했고 강태준은 그룹의 진정한 리더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리고 은혜는 더 이상 어린 사모님이 아니라 강산그룹의 위기를 구한 영웅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극복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계약 결혼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 그리고 존경으로 이루어진 진정한 부부 관계였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그들의 모든 것을 건 최후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제 그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후 강산그룹에는 평화로운 아침이 찾아왔다. 강정훈 회장과 김 비서 그리고 한세연 일당의 몰락은 강산그룹의 역사를 새로 썼다. 강태준은 그룹의 유일무이한 리더로 자리매김했고 그의 강력한 리더십과 도덕성은 모든 직원과 주주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의 중심에는 유은혜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린 사모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산그룹의 위기를 극복하고 회사의 정의를 되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진정한 영웅으로 인정받았다. 강태준과 은혜의 관계는 이제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견고한 사랑으로 발전했다. 그들의 결혼은 더 이상 할아버지들의 약속이나 냉정한 계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과 신뢰,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존경으로 이루어진 진정한 사랑의 결실이었다. 그들은 아침마다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도서관에서 함께 책을 읽거나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하루를 공유했다. 그들의 삶에는 전에 없던 따뜻함과 행복이 가득했다. 어느 날 저녁 강태준은 은혜를 위해 서프라이즈 선물을 준비했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강산그룹의 비밀 연구소로 향했다. 그곳은 일반인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강태준만이 출입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었다. 연구소 안에는 은혜가 D 프로젝트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사용했던 보안 서버와 해킹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은혜 씨, 이것은 당신이 강산그룹을 구하기 위해 사용했던 무기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강태준은 은혜의 손에 잡고 아름다운 USB를 쥐어주었다. 이 안에는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노력과 헌신, 그리고 강산그룹을 위한 당신의 모든 아이디어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지적재산이자 우리의 미래를 위한 희망입니다. 은혜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노력을 인정하고 그녀를 단순한 아내가 아닌 자신의 진정한 동반자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에 깊이 감동했다. 그녀는 그에게 안겨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은혜 씨, 이제 더 이상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말아요. 강태준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내 이름은 태준입니다. 이제부터 나를 태준이라고 불러주세요. 은혜는 고개를 들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태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이름을 듣자마자 그의 심장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나아갔다. 강태준은 은혜와 함께 강산그룹의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탁월한 지성과 통찰력을 믿고 그녀를 강산그룹의 새로운 이사로 임명했다. 그녀는 강산그룹의 이사로서 회사의 모든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녀는 강산그룹의 기술 개발과 사회 공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강산그룹을 더욱 공정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만들었다. 그녀의 리더십과 따뜻한 마음은 강산그룹의 모든 직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함께 성장했다. 그들은 행복했고 그들의 행복은 그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되었다. 강산그룹은 그들의 리더십 아래 더욱 번창했고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갔다. 에필로그. 영원한 동반자. 몇 년 후 강태준과 유은혜에게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들이 생겼다. 그들의 아들은 강태준의 강인함과 은혜의 총명함을 물려받았다. 그들은 아들의 이름을 강서준이라고 지었다. 서준이라는 이름에는 강산그룹을 이끌어갈 중요한 인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강태준은 서준을 안고 은혜의 옆에 앉았다. 그들은 함께 노을 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은혜 씨, 당신은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그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아닙니다, 태준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 또한 아직도 외로운 그림자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은혜는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견고한 사랑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영원한 반려자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들의 앞날에는 무한한 행복과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다. 그들은 함께 그들의 모든 것을 걸었던 최후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제 그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다.